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책 연말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리뷰로 만드는 책들은 1차적으로 걸러진 책들이긴 해요. 읽었어도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다 싶은 책들은 리뷰를 따로 남기지 않고 그냥 흘러갔기 때문에 리뷰가 올라와 있다는 건 일종의 추천합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들은 북리뷰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 좋은 책을 골라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추려지지가 않아서 찍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연말 결산을 해야 내년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찍어 보았습니다. 이 중에 영상이 제작되어 있는 거는 일일이 아이카드를 달기가 힘들어서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다 걸어 두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와 깊이 있는 문장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서 말들의 흐름 시리즈 4번째 책으로 출간된 책이고요. 제 영상 중에 아무튼 스웨터와 함께 겨울에 읽기 좋은 에세이 기획으로 소개해드린 책이에요. 두 책 다 평균 재생 시간이 올해의 영상 5손가락 안에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겨울의 계절감과 함께 나의 슬픔은 온 우주보다 크니 슬픔도 괜찮다는 위로로 첫 번째 꼭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정성껏 지어진 글이라 모든 꼭지가 저에게는 참 좋았던 책이에요. 정말 산책하듯이 속도를 늦추고 읽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의 첫 책이라는데 되게 놀랐어요. 되게 중견 작가 같은 문체를 쓰시거든요. 한정원 작가님의 깊은 문장과 우수에 찬 시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다정한 환대를 엿볼 수 있는 에세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의 책으로 꼽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책은 아니 에르노의 진정한 장소입니다. 이 책은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의 세계가 궁금한 분들과 작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니 에르노는 독특한 세계와 탄탄한 글의 구조적 배치가 압도적인 작가인데요. 아니 에르노의 글은 날카롭고 물기가 많아서 대중적으로 쉽게 사랑받을 문학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독특한 시선과 깊은 문장력, 그리고 굉장히 영리한 구조적 배치를 보면 전작을 읽으며 공부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술책과 깊이 있는 문장을 좋아하는 블로그 이웃분들이 항상 너무 좋다고 극찬하는 작가가 한 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니 에르노인데요. 궁금했던 작가인데 올해에 1984 북스와 서평단 인연이 되어서 비노장으로 아니 에르노 작가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비노장은 릴본의 가난한 상점의 딸 드니즈 루시르가 부르주아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거기서 겪는 세계의 충돌과 그것이 자신의 성장에 미친 영향들을 그려낸 책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장소라는 책은 다큐멘터리 감독 미셸 포르트가 아니 에르노를 인터뷰한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장소는 작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레퍼런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으로 자신의 내면의 고독과 충돌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듯이 기억을 남기고 감정의 나열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필요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감정이 오도록 배치해가는 그 일렬의 방식들과 그리고 덤덤한 듯이 툭 던지는 그 날카로운 문장들 속에서 독자를 감정적으로 휘몰아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아니 에르노는 저 역시 아직 정권을 읽지 않아서 공부 중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아래 더보기란에 리뷰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책은 김연경 작가님의 사람, 장소, 환대입니다. 사실 이 책은 작년에 읽고 리뷰를 올해 만들었던 책이에요.
작년에 읽은 책 중에서 은유 작가님의 다가오는 말들과 함께 굉장히 마음의 여운이 길었던 책이었고요. 제가 인류학이나 사회학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아서 이쪽 계통의 책들을 쓰시는 분들의 책을 늘 챙겨봐요. 제가 챙겨보는 작가 중에 서경석 선생님이 있고 은유 작가님, 그리고 항상 저의 시인님이라고 늘 영역 표시를 하는 신보선 시인님 등이 있어요. 인문학자 김연경 선생님의 사람, 장소, 환대는 그림자를 판 사나이 페터 슐레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이 그림자는 우리의 정체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다움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다움은 그냥 저의 언어로 바꾼 거고, 이 책에서는 성원권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설명이 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람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진정한 환대는 조건부가 아니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평등 속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긍지를 느낄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때입니다. 여기서는 이 존중을 성원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사람의 인종, 지위, 성별, 범죄 유무를 떠나서 절대적 환대로 나아가자는 판타지를 이야기해요. 세상을 보면 정말 절대적 환대는 판타지 같지만 읽으면서 적어도 나의 영향력이 미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세계 안에서는 공평하고 온전하게 절대적 환대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생겼던 책입니다. 읽으면서 제 속에 무의식적이거나 관습적으로 녹아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도 많이 환기하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다가오는 말들이라는 책과 함께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네 번째 책은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서간집이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께 권하는 책입니다. 저는 서간집이랑 서점, 음식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글을 잘 쓴 책이면 소장 욕구가 되게 동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책들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줄줄줄 나오는데요. 그게 스스로도 너무 웃긴 거예요. 막 되게 전문가가 된 느낌이고 또 키워드들 자체가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편지, 서점, 음식 이래버리니까 되게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엄청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소개해주면서. 그래서 이런 책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은 6월에 북리뷰에서 소개한 책입니다. 아래 링크 같이 걸어둘게요. 제가 너무 좋아서 좀 더 깊이 있게 리뷰로 다루고 싶어서 출판사 연락처를 막 수소문했는데 에덴슬레빌 출판사랑 컨택할 수가 없어서 간단한 리뷰로 넘어가야 했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영국의 건지섬을 점령한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전쟁이 잔인하게 핥히고 간 시기에 건지섬 사람들 중 일부는 문학에 기대어 어두운 시간을 견뎌내요. 그때의 이야기들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고 문학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깊이 공감하며 읽은 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편지, 연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우리를 사람답게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책은 김현수 작가님의 7회의 마지막입니다. 이 책은 백석 시인의 시 세계와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김현수 선생님이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후에 8년 만에 내신 그 장편 소설이에요. 사실 김현수 선생님의 에세이를 정말 좋아하지만 소설은 저에게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소설이 다 좋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책은 선생님의 에세이와 소설을 통틀어서 저의 베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전쟁 이후에 급격히 변한 세상 앞에선
백석 시인 기행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전후사회주의 속에서 백석 시인의 시는 전체주의 이념에 위배되며 부르주아적인 낭만이 있다고 핍박을 받게 되어 그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생각의 자유가 억압당하며 백석 시인이 얼마나 문학적 자유를 갈망했는지 그 시간을 가슴 아프게 동행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 서사를 알게 되자 백석 시인의 예쁜 시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백석 평전, 백석 전집 등을 전부 구매를 했어요. 백석 시인의 시를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 작품들을 조금씩 읽으면서 선생님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7회의 마지막은 따로 리뷰를 만들진 않았는데요. 나중에 백석 시인의 문학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을 만큼 제 속에서 어떤 심이 정리가 된다면은 이 책의 리뷰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이 책부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책들보다 더 깊이 저에게 영향을 미친 책들이 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 속에서 좀 더 정리가 되어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해졌을 때 그 여러분과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런 책들은 내년에 한 권씩 리뷰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컨텐츠가 되려면 시의성, 대중성, 재미와 같은 요소를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저랑 취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제 영상들을 하나씩 챙겨보시는 그런 구독자분들께도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계획은 문학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제가 리뷰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작가들의 책을 작가별로 분류해서 깊이 다루는 게 저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은 하지만 혼자 읽긴 부담스러웠던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과학, 예술, 철학 서적들을 함께 공부하듯이 읽고 나누고 싶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제 직업 전공 분야인 브랜딩과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더 함께 기본 기를 다질 수 있는 기본서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해나책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저와 2주년을 같이 보내신 2회를 보내신 오랜 찡 구독자분들께 정말 많이 감사하고 덕분에 제가 제 결을 유지하면서 불안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와 함께 저를 신뢰하면서 응원해 주시면서 봐주신 이런 분들께는 더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친근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직 계속해서 배워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발전해 가야 될 방향들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해나책장 영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편안하고 무탈하게 한 해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